여우와 포도. 어느 화창한 여름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내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나무 사이를 살랑살랑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숲속을 털이 부드럽고 주황빛이 도는 여우 한 마리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여우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눈도 반쯤 감긴 채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뱃속에서는 오르르 소리가 났고 혀를 쑥 내밀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덥고 배도 고프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햇살은 따사롭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지만 여우는 그런 풍경을 볼 힘도 없었어요. 어느덧 숲길을 걷던 여우는 눈앞에 넝쿨나무가 우거진 작은 언덕에 다다랐고 그 순간 여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포도다. 저 포도만 먹으면 배가 든든할 거야. 먹음직스러운 게 아주 달콤하겠는걸. 여우는 냉큼 점프했어요. 하지만 포도는 너무 높이 달려 있었어요. 너무 높아. 여우는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뒷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최대한 높이 뛰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닿지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도 안 닿아. 이건 못 따겠어. 여우는 포도를 올려다보며 불만 가득한 말투로 말했어요.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없을 거야. 괜히 먹었다가 아픈 이로 상처만 나겠네. 그리고는 뒤돌아서 휙 가버렸어요. 탐스러운 포도들을 뒤로 한 채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포도가 맛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여우가 손이 닿지 않으니까 애써 포기하며 자기 위안을 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여우는 자신이 얻지 못한 것을 나쁘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때로는 우리도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거 별로였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랍니다. 브레멘 음악대. 옛날 한 농장에 늙은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주인은 그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이를 눈치챈 당나귀는 슬프게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쓸모없는 늙은이로 살 순 없어. 브레멘에 가서 음악가가 될 거야. 그래서 당나귀는 짐을 챙겨 조용히 농장을 떠났어요. 길가에는 낙엽이 나뭇가지처럼 흩어져 있었고 바람은 그의 귀를 살랑살랑 간지렸어요. 그렇게 당나귀는 천천히 길을 나섰죠. 한참을 걷던 중 그는 길모퉁이 그늘 아래
누워있던 늙은 개를 만났어요. 개는 헐떡이며 힘없이 말했어요. 나는 늙어서 사냥도 못하고 주인에게 버림받았어. 당나귀가 말했어요. 너도 쫓겨났구나. 나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우리 음악대가 되자. 개는 반쯤 감긴 눈을 번쩍 뜨며 꼬리를 살랑였어요. 멋진 생각이야. 나도 갈게. 내가 짖으면 아주 우렁차다고. 조금 더 가다가 키 작은 울타리 옆에 앉아 슬프게 우는 수탉을 만났어요.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울고 있었어요. 당나귀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니? 수탉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주인이 내일 아침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개와 당나귀는 말했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음악대에 딱이야. 수탉은 날개를 퍼덕이며 기뻐했어요. 좋아. 나의 울음소리는 아침 햇살보다 힘차다고. 셋은 즐겁게 길을 걷다가 커다란 나무 아래서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는 꼬리를 웅크린 채 슬픈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울상이야? 고양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나는 늙고 이빨도 빠져서 이제 쥐도 못 잡아. 그래서 쫓겨났어. 당나귀가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 음악대에 들어와. 고양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울었어요. 이렇게 네 친구는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길 양옆에는 들꽃이 흔들리고 해가 지며 하늘은 붉게 물들었어요. 네 친구는 나란히 걸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해가 저물고 그들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건 바로 도둑들이 점령한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당나귀가 말했어요. 우리 저 집에서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어요. 당나귀는 창문 앞에 섰고 개는 당나귀 등에 올라탔어요. 고양이는 개 위에 올라가고 수탉은 맨 꼭대기에 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도둑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고 내 친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난로 옆에 둘러앉았어요. 도둑들이 차려놓은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담요 아래서 단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둑 한 명이 몰래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조용히 들어왔지만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에 핥히고 개의 튼튼한 이빨에 물리고 당나귀의 강력한 뒷발에 얻어맞고 수탉의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당황했어요. 도둑은 기절할 뻔하며 도망쳤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브레멘으로 가려던 내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훨씬 좋잖아. 우리 여기서 살자. 그렇게 그들은 오두막에서 평생을 함께 지내며 매일 노래를 부르고 서로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양치기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양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위험한 짐승이 오지 않게 살펴보는 일을 했어요. 그날도 소년은 풀을 뜯는 양들을 바라보며 혼자 언덕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양만 보고 있자니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장난을 생각해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삽과 막대기를 들고 언덕길을 후다닥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급히 오느라 신발이 벗겨졌고 어떤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짚고 올라왔죠. 어디야? 늑대가 어디 있니? 하지만 늑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년은 그걸 지켜보며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친 얼굴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힘들게 올라왔는데 장난이라니? 다시는 이런 장난을 치지 말거라. 하고 말하며 내려갔어요. 다음 날 소년은 또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요. 이번에는 더 크게 외쳤죠. 늑대다! 늑대가 진짜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땀이 맺혔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쥐가 나서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어요. 재밌다. 또 속으셨네요. 소년은 웃으며 깔깔댔어요.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평화롭던 언덕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숲속에서 눈빛이 날카로운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양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란 소년은 나무 위로 급히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도와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장난이겠지. 이젠 속지 않아. 소녀는 계속 외쳤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늑대는 양들을 하나둘씩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제발 멈춰. 소녀는 늑대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늑대는 너무 빠르고 무서웠어요. 늑대는 결국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나서야 돌아갔어요. 소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양들을 모두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소녀는 그동안 했던 거짓말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양들은 모두 사라지고 난 뒤였답니다. 요정들과 구두장이.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구두를 만들어 팔며 살아왔지만 요즘은 일이 끊기고 가죽 살 돈조차 남지 않았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는 늘 정성껏 구두를 만들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어느 날 마지막으로 남은 가죽 한 장을 보고 구두장이가 말했어요. 이걸로 마지막 구두 한 켤레나 만들어야겠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시작해야지. 그는 가죽을 조심스럽게 잘라 책상에 올려두고 작은 촛불을 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날 아침 책상 위에 어제 잘라둔 가죽이 멋진 구두 한 켤레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누구나 탐낼 만큼 아름다운 구두였죠. 놀란 구두장이는 곧바로 가게에 진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손님이 다가와 이 구두 너무 예쁘네요. 제가 살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 손님은 비싼 값을 치르고 구두를 사갔고 그 돈으로 구두장이는 다시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또 가죽을 잘라 책상에 놓아두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다시 마법처럼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밤 가죽을 놓아두면 아침에는 멋진 구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구두장이는 점점 형편이 넉넉해졌고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의 구두는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고 작은 가게는 활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는 늘 궁금했어요.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구두를 만들어주는 걸까? 어느 날 밤 구두장이는 아내와 함께 몰래 숨죽여 기다렸어요. 촛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방 안 구석에 숨어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정이 되자 작고 귀여운 요정 2명이 창문 사이로 쑥 들어왔어요. 작고 맑은 눈, 장난기 가득한 얼굴. 그들은 알몸으로 쿡쿡 웃으며 재빠르게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은 마치 바늘처럼 날렵했고 실은 하늘의 빛처럼 반짝였어요. 눈 깜짝할 새 구두 한 켤레가 완성되었고 그 모습을 본 구두장이 부부는 감동에 벅차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내가 말했죠. 저렇게 벌거벗고 일하다니 옷이라도 선물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옷과 따뜻한 신발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요정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과 부드러운 천을 골라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답니다. 다음 날 밤 그 옷과 신발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숨죽여 기다렸어요. 자정이 되자 요정들이 나타났고 책상 위에 옷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그들은 기뻐하며 옷을 입고 서로를 바라보며 빵긋 웃었어요. 그 후로 요정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고 두 손을 맞잡고 창문을 넘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두장이는 여전히 정성껏 구두를 만들며 그 따뜻한 기억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갔답니다.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르른 숲속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다정한 엄마 염소와 귀엽고 장난기 많은 7마리 아기 염소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엄마 염소는 매일 아기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낯선 사람은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특히 늑대를 조심해야 해. 아기 염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늑대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목소리는 걸걸하고 발은 까맣지. 그런 늑대가 오면 절대 문을 열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절대 안 열게요. 어느 날 엄마 염소는 시장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게. 그 사이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정말 엄마인지 아닌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엄마 염소가 시장으로 향하자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늑대가 살금살금 염소네 집으로 다가왔어요. 오늘은 염소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군. 늑대는 문을 똑똑 두드리며 엄마인 척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단다. 문 좀 열어주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은 금세 알아챘어요. 아니야.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당신 목소리는 걸걸해. 늑대잖아. 깜짝 놀란 늑대는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 꿀을 잔뜩 마시고 다시 염소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단다. 맛있는 거 잔뜩 사왔어. 문 좀 열어주렴. 목소리는 엄마 같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첫째 염소가 말했어요. 발을 먼저 보여줘요. 늑대가 문틈으로 발을 보여주자 까맣고 거친 발이 보였어요. 당신은 늑대야. 우리 엄마 발은 하얀색이라고. 그러자 이번에 늑대는 밀가루를 발에 잔뜩 바르고 하얗게 만든 뒤 다시 찾아왔어요. 얘들아, 엄마다. 진짜 맛있는 거 사왔단다. 어서 문 열어주렴. 이번엔 목소리도 부드럽고 발도 하얗게 보여서 막내 염소는 정말 엄마인 줄 알고 덜컥 문을 열어버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늑대는 으악! 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쳤어요. 침대 밑, 옷장 안, 식탁 아래. 하지만 6마리는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오직 막내 염소만은 커다란 자명종 시계 속에 쏙 들어가 숨어 있었답니다. 잠시 뒤 엄마 염소가 시장에서 돌아왔어요. 집안이 엉망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얘들아, 다 어디 있니? 그때 시계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예요. 막내 염소가 나와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엄마 염소는 막내 염소와 함께 늑대를 찾으러 조용히 숲으로 향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쿨쿨 잠든 늑대를 발견했어요. 늑대의 배가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아기 염소들이 뱃속에서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엄마 염소는 조심조심 다가가 늑대의 배를 살짝 갈랐어요. 그러자 안에서 엄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6마리 아기 염소들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한가득 넣고 실로 조용히 꿰매주었어요. 잠시 뒤 늑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어이구, 왜 이렇게 배가 무겁지? 물 좀 마셔야겠군. 늑대는 연못으로 갔다가 돌멩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풍덩 하고 빠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아기 염소들은 절대 낯선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고 서로를 더 아끼고 지켜주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햇님, 달님.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너머 작은 마을에 부지런한 엄마와 심성 고운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오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오늘 아랫마을에 일하러 다녀올 거야. 그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야 해. 낯선 사람이 와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는 커다란 소쿠리를 들고 조심조심 산을 넘어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일한 대가로 받은 따뜻한 떡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산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앞에서 으르렁 으르렁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내 너를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는 엄마 앞을 가로막았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지만 떡 한 개를 꺼내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따뜻한 떡이야. 하나 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냥 보내줘. 호랑이는 떡을 맛있게 먹더니 잠시 길을 비켜줬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산을 하나 넘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고개를 넘으려던 순간 다시 나타난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또 떡을 꺼내주었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떡이 너무 맛있어서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자꾸만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그렇게 계속해서 떡을 하나씩 주게 되었어요. 어느덧 엄마의 소쿠리는 텅 비어버렸고 더 이상 호랑이에게 줄 떡이 없었어요. 이제 줄 떡이 없어.
내가 다 줬으니 제발 그냥 보내줘. 하지만 호랑이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어요. 떡이 없다면 널 잡아먹어야겠다. 그리고는 엄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주워 입고 엄마 흉내를 내며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라.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 목소리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걸걸해? 그러자 호랑이는 꿀을 잔뜩 마시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다오. 이번엔 여동생이 말했어요. 엄마 손 보여줘요. 문틈으로 보인 건 까칠하고 시커먼 발톱 달린 손이었어요. 엄마 손은 이렇지 않아. 당신 누구야? 호랑이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굴뚝으로 쏙 들어가 방 안으로 뛰어내렸어요. 도망가! 오누이는 재빨리 집 뒤편에 나무 위로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으르렁거리며 아이들을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거기에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는 호랑이를 골탕 먹이려고 말했어요.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손에 잔뜩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냉큼 부엌으로 달려가 손에 참기름을 잔뜩 바르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참기름이 너무 미끄러워 자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로 찍으며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다급해진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튼튼한 줄 하나만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황금빛 밧줄이 스르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그 줄을 붙잡고 하늘로 천천히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안 돼. 나도 올라갈 거야. 호랑이는 소리치며 하늘님, 나도 줄 내려줘. 나도 올라가게. 그러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신나게 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뚝! 알고 보니 하늘에서 내려준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은 호랑이가 매달리자 곧바로 끊어졌고 호랑이는 그대로 쿵!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오누이는 하늘나라에서 햇님과 달님이 되었어요. 용감하고 의젓한 오빠는 햇님이 되었고 다정하고 조심성 많은 여동생은 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는 낮에 밝게 떠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달은 밤하늘에서 조용히 빛나며 사람들의 잠자리를 지켜준답니다.